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건축 126회 2교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지면에서 3.3m 높이의 캔틸레버 옹벽에 대한 아래사항에 대해 검토하시오. 활동, 첫 번째 활동, 두 번째 전도, 세 번째는 접지압입니다. 자, 물성치는 감마는 흡기 중량은 18, 상제하중 S는 10, 그다음에 내부 마찰각은 30도, 점착력은 0입니다. 구조기술사에서 점착력 C가 있을 만한 문제는 웬만하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이게 있으면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네. C는 0, 그 다음에 설계 진해력은 200kN per 미터 제곱, 그 다음에 흙과 콘크리트의 마찰계수 미유는 0.6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토목에도 똑같은 문제가 하나, 거의 유사한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토목 126회 구조기술사에서도요. 그래서 뭐 그쪽 문제도 참조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자, 먼저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역티형 옹벽을 두 개로 쪼개준다고 했습니다. 세로로 쪼개시면 안 됩니다. 힘들어집니다. 자, 그럼 윗부분에서의 힘은 W1, 여기 아래쪽은 W2, 그리고 흙 자체는 W3, 그리고 많이 빼먹을 수 있는 게 상제하중에 대한 영향 W4가 있습니다. 요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토합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죠. 먼저 상제하중에 대한 영향. 상제하중에 대한 영향을 가운데 부분에서 P1만큼 적용하는데 여기 바닥까지 적용하신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놓으시면 안 돼요. 바닥까지 다 존재한다. 여기까지 다 미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토합에 의한 영향도 이렇게 삼각형으로 작용하겠죠. 얘는 3분의 1 지점에 P2가 이렇게 작용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흙은 주동토합을 받고 있으니까 주동토합 계수를 적용해야죠. 자, KA는 탄젠트의 제곱 45도 마이너스 2분의 파이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파이가 30도일 때는 3분의 1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자, KA 적용했고요. 그 다음 W1부터 하나씩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1은 면적 3.3 곱하기 0.4에다가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 써야죠. 감마 C. 근데 감마 C가 문제에서 안 주어졌어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저는 가정을 했습니다. 감마 C는 24kN per 미터의 3승이다. 뭐 25로 넣으셔도 되고요. 문제에서 안 주어졌으니까요. 적당한 값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24로 넣습니다. 자, 그래서 W1을 계산해 보시면 31.68이 나오고요. W2를 계산해 보면 W2는 3 곱하기 0.7이 면적이 되고 여기에 감마 C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50.4가 나오게 됩니다. 자, W3는 면적, W3요. 흙이 차지하는 면적이죠. W3는 3.3 곱하기 1.6이고 중량은 흙의 단위 중량을 곱해야죠. 18. 그래서 W3는 95.04가 됩니다. 자, W4는 저기 상제하중 S에다가 S에다가 제 답안지에다가 빼먹었네요. S에다가 요 가로 길이 1.6을 곱한 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S 곱하기 1.6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는데 요 부분 제가 이 부분 안 써자죠. 자, 계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P1 계산해 보시면요. P1은 상지하중에 대한 영향이니까 S 곱하기 KA 곱하기 세로 길이 4를 곱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13.33이 되고요. P2를 계산해 보면은 얘는 여기에 이 점에서의 응력의 토합의 크기는 감마 곱하기 KA 곱하기 4m고 여기서 이제 삼각형의 면적을 곱해줘야 되니까 4에다가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은 48이 P2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W 상제하중에 대한 영향을 쓰질 않았네요. 자, FS. 자, 얘는 활동에 대한 안정성 검토 부분이 되겠습니다. FS는 자, P1 플러스 P2가 부수려고 하는 힘이고 그 다음 W1부터 W2, W3, W4까지가 저기 아래로 자중 역할을 하는 거죠. 안정시키려고 하는 힘. 근데 여기다가 마찰계수 뮤까지 곱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곱해주게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계산기에다가 입력을 해놨는데 이것이 한번
이게 W4 부분을 안 넣네요. 자,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은, 10 곱하기 1.6까지 계산해 보시면은 안전율이 1.88922가 나오게 됩니다. FS가요. 자, 1.88922가 나오게 되고, 이 안전율은 1.5보다 크기 때문에 안전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동탑, 지금 여기서는 수동탑을 고려를 안 했죠. 여기에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뭐, 가정사항에다 써주셔야 됩니다. 수동투합은 무시한다. 수동투합을 고려하게 되면은 또 풀이 방법은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고려해야 될 게 워낙 많아지고, 안전율에 대한, 부분도 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활동에 대해서 안전율 계산했고요. 이번에는 전도에 대해서 안전율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는 여기 앞굽이, 꼭지점, 이 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멘트에 대한 식으로 계산을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안정시키려고 하는 힘은 W1 같은 경우에는 모멘트 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죠. 즉, 1.2가 됩니다. 자, 그리고 W2는 모멘트 팔 길이가 1.5가 되고요. W3는 팔 길이가 2.2, 그리고 W4 같은 경우에도 W4는 S 곱하기 1.6이었습니다. 얘는 모멘트 팔 길이가 똑같이 2.2가 되겠습니다. 얘가 안정시키려고 하는 힘,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죠. 그러면 무너뜨리려고 하는 힘은 P1, P2가 있겠죠. 자, 무너뜨리려고 하는 힘 P1 같은 경우에는 모멘트 팔 길이가 2가 되고요. 그 다음 P2 같은 경우에는 3분의 4가 됩니다. 삼각형 등분 파중이니까요. 4의 3분의 1 지점. 자, 그래서 계산해 주게 되면은 얘는 3.94747이 돼서 얘는 2.0 기준보다 크기 때문에 얘도 OK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도에 대한 안정성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에 대한 세 번째, 접지압의 설계 지대력 만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는 두 가지를 본다고 했습니다. QA보다 크냐 작냐, 지대력이 여기서 구한 최대 지내력, 직접 발력이 QA보다 작냐 크냐, 그것과 그 다음 이 모멘트들 W와 P에 대한 모멘트 합력이 이 지점 중앙에서 편심거리를 구했을 때 이 편심거리 E가 6분의 B 이내에 와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좀 지면상 좀 지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 부분을, 아까 전도에 대한 안전율 계산할 때 이 분자 부분을 MR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항하는 모멘트. 그리고 분모 부분을 M0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편심거리 2는 이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전체 바닥 길이의 절반에서 빼기 모멘트 MR과 M0를 뺀 거를 W로 나눠버리는 거. W는 아까 W1부터 W4까지 다 더한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얘는 0.116211이 되고 얘는 6분의 B, 즉 얘가 0.5m가 되겠죠. 얘보다 작기 때문에 2가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이 OK가 되게 됩니다. 6분의 B 이내에 들어왔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접지압의 설계 여부는 Q max를 먼저 구해주죠. 최대 지지력, 끝단에서 걸리는 최대 어떻게든 힘, 응력을 구해주게 되면은 얘는 B분의 W 플러스 1 플러스 B분의 6 곱하기 2가 된다겠습니다. 이거는 공식 유도는 이걸로 계산하시면 된다겠습니다. A분의 P 플러스 I분의 M 곱하기 Y. 그냥 우리 재력학에서 배우는 휘묵력과 추궁력 더한 거죠. 그 두 개를 더한 것을 변화시켜주면 B분의 W의 1 플러스 B의 6 곱하기 2 형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Qmax를 구해주면은요, 얘가 79.3351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지력에 대한 안전율 FS는 Qmax분의 QA, 이걸로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안전율은 2.5 2095가 나오고 얘는 기준 1보다만 크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안에 이미 안전율이 들어가 있는 안전율이기 때문에 1보다 크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접지압에 대해서도 오케이, 안전하다.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안전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토질력학에 대한 문제들도
제 강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옹벽 해석, 안정성 해석하는 문제들이 지금 몇 회째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다음번에도 뭐 역티형 옹벽이 아니라 이제는 뭐 다른 식으로 뭔가 수동투합을 고려한다거나 좀 심하면 뭐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건데 뭐 경사된 뒤채움제거나 아니면 이 C값이 0이 아니거나 아니면 파이 값을 이제 30도가 아닌 뭐 적당한 35도나 이렇게 뭐 나올 수 있겠죠. 아니면 진짜 어렵게 낸다면 이제 쿨롱 투합, 냉진 투합이 아니라 쿨롱 투합을 고려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라. 근데 거기까지는 뭐 나올 것 같진 않고요. 저는 잘해야 수동 투합 고려 아니면 뭐 하중 형태를 좀 수압이 이렇게 지하 수위가 올라와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변형해서 더 어렵게 내지 않을까 하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는 여러분들 중력식 옹벽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중력식 옹벽까지는 해보셔야 좀 이런 유형에 대해서 이런 유형 토질력 유형에 대해서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다음 문제에서 다른 문제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